안녕하세요. 2028년 대입 개편안 발표 후 중학생 학부모님들,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죠? 고등학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럼 일반고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공부 빡세게 시켜서 특목고 갈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도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특목고, 자사고 준비를 생각하셔도 아이들이 안 따라와주면 그거 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 것에 앞서서 일단 아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게 우선 되어야 하잖아요. 자, 이제 중학교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 가기 더 어려워졌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해준다고 애들이 공부할까요? 그런 말로 절대로 아이들 동기화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공부 안 하면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 너 저렇게 고생해. 이런 협박 안 먹히는 거 아시죠? 이미 경험으로 다 체득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 먹게 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해오면서 봐도 그렇고 중학교 가서 제일 힘든 케이스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라는 걸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애들이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걸 보고 이 성적표가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아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온 애들은 그냥 중학교 가서 시험 보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그래도 많지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다음번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3주 동안은 정말 중학교 가서 시험이 진짜 처음인 학생들, 그런 학생 3명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동기유발 시켜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옛날에 공자께서 자로라는 제자와 염류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자로가 공자께 물었어요. 도와 덕을 배우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부모와 형제가 살아계신데 어찌 들으면 바로 행할 수 있겠느냐 라며 물러서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염류라는 제자가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바로 실행하여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왜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왈 자로의 특성과 염류의 특성이 달라서이다. 자로는 행동파라.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다 하려고 하니 저지한 것이고 염류는 신중파라. 섣불리 시작을 못하니 바로 시작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 옛날 공자께서도 이렇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동기유발을 다르게 하셨다는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그런 배려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동기유발을 해주려면은 그 각자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야 되고 또 각자에 맞는 동기유발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과 이어지는 또 2편의 영상, 이렇게 총 3편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 첫 번째 사례는 걱정이 아주 많은 학생의 사례예요. 이 걱정이의 사연 먼저 좀 보실게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15살 땡땡땡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본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공부가 초등학교 때보다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처음 보게 될 시험에 벌써 긴장되기도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가 좀 무섭게도 느껴져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자, 사연을 들어보시니까 이 학생은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꽤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자녀 중에도 딱 이런 자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녀 두고 있는 부모님들 사실 속에서 천불나시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걱정만 하고 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있는 모습에 속이 아주 답답해 미치실 거예요. 이 학생은 WPI 성격 특성에서 로맨티스트라는 성격을 가진 학생이에요.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일단 섬세하고
걱정도 많고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이죠. 또 낯선 환경에서 낯가림도 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긴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배움이 느리다는 평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꽤 큰 편이라서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시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학생은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좀 시작해 볼 마음이 들까요?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는 LSI 공부 스타일 검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엄청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싶기도 한데 잘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그리고 긴장된 마음이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루 종일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죠.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큰 부담감이 공부 시작을 힘들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 이런 걸 보면 마음의 문제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푸시하거나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겁박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학생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강하게 해줘야 돼, 이런 의도로 이제 학생들한테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학생이 공부와 영영 담쌓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학생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인내심이에요. 조급한 마음을 부모님부터 버리셔야 돼요. 딱 이 학생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느림보 거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북이에게 겁을 주면 거북이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그러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겁을 먹고 움츠리고 머리를 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움츠러들어서 기다리고 있나요? 거북이는 위협이 있으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생들도 겁을 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인내심을 좀 발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 참다가 어쩌다 한마디 하시는 거, 그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 학생은 그동안 부모님이 발휘한 그 놀라운 인내심은 생각도 하지 않고요, 어쩌다 한 그 한마디 말, 그것만 기억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과 상담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학생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이 좀 필요한 학생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부담을 주기 전에 스스로 이미 부담감이 만땅으로 차 있거든요. 그 부담감을 줄여줘서 학생이 한 발이라도 공부를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었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만 엄청 느끼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공부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때요? 더 불안하죠. 공부 안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고, 그럴수록 부담감이 더 느껴져서 공부를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학생은 심지어는 시험 문제 풀고 채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하면 자기 실력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서 10분 공부하고 한참 쉬고 또 한 10분 공부하고 쉬고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한테 너 공부 지금 엄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중학교 2학년 시험인데 뭐 그게 네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에서 손을 놓아버릴 것 같아서 감히 다들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이런 말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떨쳐내고 공부를 해보게 되니까요. 자, 처음 만난 친구와 갑자기 엄청 친하게 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네가 서서히 친해지려고 하면 아주 잘 알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었지. 너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조금씩 친해져 가야 더 좋은 거야. 갑자기 공부하고 막 엄청 친해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조금씩 친해지자.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나야 되지. 친구도 자주 만나서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진 것처럼 공부도 네가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더 잘 알아지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 시험, 중간고사, 그거는 그냥 시험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책상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좀 불안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부할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담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인식을 했다고 해서 이 로맨티스트 학생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솟아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솟아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예전보다 불안감은 좀 덜 느끼게 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막막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단계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지지가 계속 필요해요. 자, 이 학생이 좀 어떤 마음인지 좀 그려지세요? 이 학생 부모님도 이런 학생의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이렇게 매번 상담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 코칭 과정에서도 과목별로도 시험 준비 기간별로도 학생의 좀 부담감이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역사를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뭔가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짓눌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시험 기간 한 달 앞두고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또 한번 불안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여러 번 그런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학생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 공부 전체 계획은 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 학생한테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이 전체 계획을 알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알고 하는 게 이 학생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매일매일 또 매주 할 것만 알려줬어요. 자, 이번 주에는 요거 시험 범위 요거 3번만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이제 이번에는 문제집 요만큼 한 단원만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 문제는 네가 채점해. 근데 네가 이거 틀려도 네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뭘 틀리는지 알려고 요거 푸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살살 달래주고 걱정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하면서 한 발짝 나가게 해줬어요. 이 학생이 문제를 풀면 처음에 당연히 틀리죠.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워지면 막 주눅이 들고 이제 회피하는 마음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지금은 누구나 다 틀려. 그리고 지금 이거 시험 아니잖아. 이거 하면서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보고 그거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야. 이렇게 학생을 안심시켜 가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 과정을 함께 했지요. 이런 그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들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심리적 지지가 필요해요. 마치 첫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 학생을 지도해 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기가 처음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 한 발짝에서 두 발짝만 혼자 걸어도 어떻겠어요? 박수치고 우리 아기 오늘 두 발짝 걸었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딱 일어서서 한 발 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내일부터는 달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이런 마음으로 이 학생이 혼자서 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님들도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높아지시면서 집에서는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 주지 않으시고 학생이 서서히 성장해 가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로맨티스트 학생은 조금씩 이끌어주고 불안을 달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동기 유발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